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기대감에 항생 테크 지수가 거의 폭등하다시피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항생도 물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한국, 유럽, 미국,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원자재들까지 완전히 강력한 랠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 사이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더 증가를 하는 모습 속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또 부정하는 내용 등이 좀 나옴으로써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긴 했었는데요. 또한 간밤 미 증시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여전히 연준 인사들의 추가적인 주말에 나온 발언들, 특히 이제 연준 위원 중에서 내년에 빅스텝, 즉 0.5% 금리 인상을 4번 연속해서 6% 가까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 등이 사실 장 초반 미 증시, 특히 나스닥을 좀 빼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시장이 오전에는 좀 노이즈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장중에 재건 테마 또 일부 네옴시티를 제외하면 급등락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굉장히 양호하고 수급도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대형주를 그냥 들고 쭉 달려온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데이로 접근한다든지 했을 때 재건을 제외한 섹터는 오늘 그렇게 썩 쉬운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상승 종목 수 많은 아주 양호한 상태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하면서 시장 바라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속되는 외인 및 기관 수급의 코스피 강세 지속, 대형주 순환매 장세 속에 미 선거 앞둔 재건, 훈풍, 그리고 여전히 네옴시티 관련주, 환율 안정 효과의 대형주 쏠림이 지속될 듯 하다. 일단은 환율이 장중에 오랜만에 1,400원대가 이탈을 하면서 1,399원까지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강달러 현상이 일부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증시에는 긍정적이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 일단 달러가 안정이 되고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지속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우량주들이 끌어주고, 언제까지 우량주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량주가 먼저 쭉 시장을 끌어올린 이후에는 중소형주가 바톤 터치를 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또 시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 많은 흐름 속에서 시장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됐고요. 수급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약하게 들어왔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끌어올리면서 좀 수급적으로도 강화되는 모습 속에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50조를 하회한 상태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자, 전주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가능성이 시장에 퍼지면서 이로 인한 항생 지수의 폭등과 국내 증시의 상승,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원자재 및 유럽,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강세 마감이 되었었죠. 그러나 주말 사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강화에 더해 연준의 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들, 아까 말씀드린 0.5% 빅스텝 내방도 나올 수 있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속에 이제는 5%를 넘어 6%까지 터미널 금리가 나오는 모습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8일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를 보면 중간 선거 이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일단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전략가들도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시장의 무게가 아직도 무거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환율이 낮아져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연기금의 연속성이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최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깨져도 대형주의 최근 누적 수급으로 보았을 때 단순 쇼 커버링이 아닌 종목군들이 여러 보인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이고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11월 8일 미 중간선거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는 강하고 친환경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공화당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고 있고 지원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말 기사에 러시아와의 협상의 문고리를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열어놓기를 바란다라고 공고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재건 섹터를 아주 뜨겁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 외 시장은 여전히 극대형주 장세 속에 삼성, LG에너지솔루션, 뭐 그 외 SDI, 여기에 며칠 전부터 포스코홀딩스 오늘 급등했던 LG전자 등 극대형주의 움직임이 아주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대형주를 지속 관심 갖고 매매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개별 테마는 뭐 있겠습니까? 재건, 네옴시티, 원점, 그리고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는 위메이드 계열, 그리고 리튬 조금 정도가 저는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뭐 내일도 뭐 한은에서 CBDC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는 등등, 또 오늘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호시적 발표를 통해 장중 급등을 한 모습,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에 지난번에 나왔던 뭐 항암제 하나가 72시간 이후에 뭐 바이러스를 완전 소멸시켜 버린다, 뭐 그런 내용들 전부 다 개별 종목군들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사실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가지고 있다라면은 잘 매매하시면 되고, 당일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뭐 기교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대형주 위주의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익 내기 편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을 한번 볼게요. 시장을 최근 해외 증시는 볼 필요도 없이 코스닥부터 좀 보면, 코스닥은 겨우겨우 이제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지난번에 깨졌던 구간을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서 다행이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닥에서 그냥 L자형으로 뻗어가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죠. 이 구간에서부터 공격적으로 기관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21선 근처 혹은 잠시 올라서는 모습 정도까지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적된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번에 돌파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랜만에 20주 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 과거 20주 선을 이탈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돌파하고 지지받고 재돌파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으나 한 번의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항을 맞던 자리에서 저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저항도 코앞에 와 있으나 여전히 수급이 강하다 정도로 시장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부터 보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장에서 굳건하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121선 이평선을 탔어요. 이 구간에서 깨지고 나서 단 한 번도 못 탔죠. 2022년 1월 달에 122평선을 이탈한 이후에 최초로 121선 이평선을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차라리 옆으로 횡보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조금씩 따라오는데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SK 하이닉스 또한 이 구간에서 버텨주면 키 맞추기 성격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돌파를 앞두고 물량 조절을 저는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수급이 아직 이탈이 없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구간에서 돌파를 치면서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될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돌파가 나오면은 지금 약한 코스닥의 2차전지 종목군들도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직 LG에너지솔루션은 꺾였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삼성 SDI도 굉장히 세죠. 종목군들 그냥 옆에서 이 구간에서 전부 다 횡보하는 느낌이라
삼성 SDI도 흐름상으로는 신고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시가 이하에서 좀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가 않아서 내일장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SK이노베이션도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악성 매물대를 이슈에 의해서 뭐 호재에 의해서 돌파를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발 셀 기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먹을 게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관점을 봐야 됐고, 오늘 좀 추천을 했던 게 포스코홀딩스인데, 과거에 포스코홀딩스 연기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수급도 나쁘지 않았었죠. 수급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지속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네요. 박스권이 돌파가 되고 꾸준하게 우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개월 거의 6개월의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이라 깨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 흐름이 저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오늘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죠. 이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돌파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갭 구간 그러면은 매물을 소화하고 아마 장중 소화로 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더 이상 철강 회사로 보는 것보다는 리튬 관련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보고 이 종목을 바라보면은 지금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형주는 포스코홀딩스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무수히 많은 뭐 화학회사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효성 화학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뭐 HMM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대형주가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그 많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수의 종목 안에서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전에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와의 대화를 너무나 거절하지 말고 대화도 일정 부분 열어놓고 하기를 권고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하게 마감이 된 상태에서 대무가 시가부터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재건 종목을 단 한 개도 공략을 못했던 게 굉장히 오늘 좀 뼈저리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모는 공략을 좀 못했고요. 일단 아마 내일까지 이쪽 종목군들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일단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이 있고, 후발로 지금 쌍용건설 관련해서 인디에프가 오늘까지 3연상을 좀 가다 보니까 코롱 글로벌이 장중에 한때 좀 쳤고요. 쳤고, 나머지는 제가 수소 이야기를 드렸죠. 두산 퓨어셀은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회원님들한테도 이 아래 구간 눌렸을 때 매수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봤는데 아예 눌림없이 오늘 장중에 한 7% 정도 더 급등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요. 눌린다면 하단에서 여전히 공략을 계획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수소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수소는 계속 체크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산 퓨어셀 하나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군들이 매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했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고 뭐 이런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가 한참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사서 여기에서 사서 좀 물려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일부 매도하고, 여기서 어제 일부 매도하고요. 오늘은 일단 홀딩을 하고 좀 넘어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멘트, 과거에 언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좀 드리고요. 실적도 괜찮고 이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세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8,000원까지 가준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 시장에 잡다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시장 중심주에서는 오늘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중심주라고 하면 뭐 한미글로벌 정도 하나 매매를 좀 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장 막판에 이 자리죠. 여러 번의 저항을 받던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하는데 장중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많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좀 아쉬운 매매가 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매매는 여기에서 잘 사서 위에까지 좀 올라가면서 팔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매매가 좀 위에까지도 못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매매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스템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구간에서 신규 상장을 하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와서 네, 오전에 횡보를 하고 돌파 매매로 좀 들어와서 매매를 했었고, 대성창투가 니케라는 게임이 신규로 출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 애플 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속에 시가갭이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장중에 낙주 매매로 대응을 한 거고요.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낙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 반등 구간에 좀 매도를 하고, 이 다음에도 여기까지 매수는 잘했는데 좀 크게 반등에 이 구간까지는 못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략 매도를 하고 뭐 대성창투 정도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장 막판에 로지시스라고 해서 내일 CBDC 관련해서 정부의 뭐 발언이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 막판에 올라와서 종배 개념으로 좀 들어갔다가 갭이 높길래 이거는 다 팔아버리고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자체가 그 시장 중심주를 매매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대형주 매매가 좀 저는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매매를 못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마무리가 돼서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자, 11월 9일 날 이제 남아있는 일정이 하나 있죠. 원전 관련해서 한국과 폴란드 본계약 관련된, 그리고 수주 물량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원전주가 내일 장 초반에는 안 움직이더라도 장 후반쯤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게 한정기술과 대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일단 한정기술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밀리더라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 좀 있어요. 61선 이평선을 이탈을 안 하는 선에서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력주 관점에서는 G2파워가 그래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다시 한번 갭을 둘지 보면서 장중에 밀리지 않는다면 네, 하락이 멈추는 지점에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